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요즘 헤르페스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헤르페스에 대해서 이전에는 별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가 최근에 자꾸 이게 회자가 되면서 나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내 남자친구는 정말 없는 게 맞는지 자꾸 걱정하고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한테 원래 있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사귄 그 남자한테 옮은 건지 전에 사귀었던 남친한테 옮았는지 그거를 막 찾아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원인은 무엇인가? 누구의 탓인가? 이거를 꼭 이제 밝혀내서 조사를 해서 내가 이거를 꼭 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헤르페스가 어떻게 전염이 되고 어떻게 혈액 검사나 PCR 검사에서 나타나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전에는 헤르페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거 언제 옮은 건가요? 어떻게 옮은 건가요? 누구한테 옮은 건가요?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산부인과 의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자꾸 이제 더 찾아보고 더 연구하고 이거를 이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원하는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토론을 하고 이분은 어떤 케이스일까?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고요.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요, 제 영상에도 많은 댓글이 달리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걸려서 굉장히 이제 좌절을 하셨다가 그래도 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래도 기분이 나아졌다, 그래도 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걸렸는데 남자친구 딱 한 명을 사귀었는데 한 번도 콘돔 없이 관계를 한 적이 없고 남자친구는 또 검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옮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언제 어떻게 옮았는지 모르는 경우. 콘돔을 사용해도 그런데 옮을 수 있어요. 헤르페스는 콘돔을 써서 예방할 수 있는 100%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피부 접촉만으로도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접촉이 아닌 키스를 통해서도 옮을 수 있고요. 옛날에는 그래요. 우리가 헤르페스가 1형이 있고 2형이 있거든요. 1형은 구강형이라 그래서 입술 안에 생기는 거, 입안에 구내염 일으키는 거, 그 종류로 얘기를 했었고, 2형은 성기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성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1형이나 2형이나 전염이 잘 되고 똑같이 그런 궤양을 일으키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뒤섞였어요. 입에 검진을 했을 때 2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외음부에 발생한 궤양에서 1형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성생활의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오럴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위아래가 계속 같이 섞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형도 검출될 수 있고 2형도 검출될 수 있는데 둘 다 옮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형이 어떻게 검출됐고 이런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복잡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처음 발병을 했을 때 외음부에 처음으로 내가 궤양이 생겼어. 저 따가워요 하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헤르페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진단을 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은 헤르페스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질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헤르페스 같아요. 바이러스제 드세요. 항바이러스제 드세요. 이렇게 처방을 드리고 항바이러스제 드시고 증상 좋아지면 그냥 그렇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헤르페스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임의로 그냥 눈으로만 보고 헤르페스 같아요 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 병변에 대해서 솔로 살살살살 긁어서 검사를 내거든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성병균 검사를 내게 돼요. STD 검사 보통은 12종 검사를 하고요. 이거는 PCR이라는 방법으로 검사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방법의 검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검출이 잘 되고요. 어쨌든 이 병변에다가 긁어야지 검사가 돼요. 내가 이전에 걸린 적이 있어. 그래서 피검사를 해도 헤르페스가 나와요. 그런 분들도 병변이 없잖아요. 병변이라는 게 물집이 생겼다든지 물집이 터진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직접 긁어야지 PCR 검사에서는 양성이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분비물에 쓱쓱쓱 이렇게 해서 검사를 내면요, 없다고 나와요.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PCR 검사가 음성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그 헤르페스가 아닙니다. 이분은 헤르페스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거는 PCR 검사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병변이 있었을 때 이 병변이 헤르페스입니다 라는 그 진단을 드리려고 이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병변을 정확하게 긁어서 검사를 해서 냈을 때 그 병변에 대한 진단을 해드리는 거지 그냥 랜덤으로 아무데나 긁어서 나올 수 있는 검사가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 병변도 없는데 그냥 질분비물 검사만 했는데 헤르페스균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약 드리거나 치료하진 않거든요. 병변이 있었을 때만 치료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우리가 STD 검사를 워낙에 많이 하게 되는 검사니까 나는 그냥 헤르페스 검사하러 온 거 아니고 아무 병변도 없고 그냥 질분비물이 많아서 검사하러 왔는데 헤르페스라고 나왔어. 이랬을 때는 정말 이제 충격을 받으시는 거죠. 헤르페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처음 걸렸을 때 PCR 검사에서는 이게 병변이 있으니까 거기 긁어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헤르페스라고 진단은 되는데 그러면은 저는 언제 걸린 건가요? 항체가 있나요? 뭐 이렇게 이제 좀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피검사하면 항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피검사를 해서 헤르페스 여부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거를 권유드리지 않는 거는 피에서만 검출이 되는 거는 치료의 대상도 아니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피검사를 자꾸 하시는 이유는 내가 언제 걸렸는지 궁금하고 누구한테 옮았는지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의사들한테도 이게 큰 진단의 수단이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해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길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PCR 검사가 나온다고 해서 피검사에 다 검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외음부 쪽에 피부 쪽에 발병을 하고 나서 피로 들어가서 항체가 생기고 그게 검출이 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한참 걸려서 피 속에서 IgM 항체가 발견되기 시작하고요. 이게 또 한참 시간이 지나야 IgG 항체로 변해서 그래서 오랜 감염을 시사를 하는 거죠. IgM 항체는 보통은 이제 최근의 감염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IgG 같은 경우는 최근의 감염이라기보다는 이전의 감염에 의해서 생긴 항체를 의미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거 검사를 해보고 남자친구는 뭐가 나왔고 자기는 뭐가 나왔고 누구는 뭐 1형이 나왔고 누구는 2형이 나왔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언제 어떻게 걸린 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IgM이 나오고 언제부터 IgG로 넘어가는지 꼭 분명한 시간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범인을 찾아내겠다. 내가 이제 사귀었던 이 5명의 남자 중에서 범인을 찾아내겠다 하셨을 때는 찾기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내가 뭐 소송을 하겠다,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 라고 한다면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병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피검사만 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들추어내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죠. 법적인 문제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으로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피 속에 있다 그래서 검사를 계속 해야 되거나 치료를 계속 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검출이 된다고 하셔서 뭐 재발이 자주 된다든지 이후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재발이 된다, 생겼다. 이게 피검사를 했을 때 그 항체가 나오는데 한 번도 병변이 생긴 적이 없는 분도 있어요. 이상하죠. 신기하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변이 없는 그냥 피검사에서만 나오는 걸로 어떻게 이제 치료를 권유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죠. 약을 먹는다 해서 그 항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약은 우리가 이제 정말 나타난 병변, 물집이나 이런 궤양 같은 거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반응이 있고 호전이 되고 하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피검사에서만 항체가 나온 적이 있어. 이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는 근거에도 없는 얘기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헤르페스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수건을 같이 써도 옮나요? 뭐 목욕탕에 가서 옮을 수도 있나요? 뭐 남자친구랑 콘돔을 썼는데 옮나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게 됐고요. 콘돔 써도 옮으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꼭 성기에만 생기라는 법은 없거든요. 옆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 부분이랑 접촉이 됐다 했을 때는 옮을 수 있는 거고요. 수건이나 목욕탕은 힘들어요. 이 바이러스가 정말 아무 데서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를 때는 어디 있을지 모른다. 접촉으로 감염되는지 뭐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지 다 모른다 해서 이것저것 다 차단을 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정액으로 감염이 되는 거다 했으면 콘돔으로 많이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거고 인체가 아닌 곳에서는 오래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욕탕 갔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그렇게 걸린 분이 있으시다면 뭐 죄송한 일이지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헤르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헤르페스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요, 여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의사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질환은 아니에요. 처음에 걸렸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맞아요. 좀 아픈 것도 맞고요. 치료가 힘든 경우들도 간혹 봐요. 재발이 많은 경우도 보고요. 그런데 처음 걸렸을 때처럼 계속해서 재발이 많이 되지는 않고요. 갈수록 좋아지시고요.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뭐 많이 생기고 앉기도 힘들고 아프고 이러시더라도 점점 갈수록 뭐 한두 개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그냥 전조 증상만 있고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